사람 나이로 횟수하면 18살, 19살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그때 오면 아직 안 늦었어요. 요즘 15살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하신 발치 수술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고양이는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만 17살 5개월? 3개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람 나이로 횟수하면 18살, 19살로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제 기억 속에 가장 나이가 많은 발치 케이스입니다. 아직 20살짜리 안 해봤어요. 만 17살 5개월? 3개월? 요즘에는 사람도 환갑이 청춘이잖아요. 고양이도 비슷합니다. 강아지도 비슷해요. 한 십몇 년 전에는 9살, 10살만 되면 얘가 이제 나 살면 얼마나 산다고 무슨 마취래요 막 그랬는데 요즘엔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선 12살, 13살 넘어도 별로 취급 못 받습니다. 경로당에 70살 가면 막둥이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10살 막 됐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10살, 11살, 12살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오면 아직 안 늦었어요. 만 17살 5개월? 3개월? 요즘에도 그런 케이스가 꽤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마취하기가 무서워서 위험하니까 진통제를 쓰고 보조제를 쓰고 소염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그렇게 쭉 몇 년을 버티시다가 한 15살쯤 되면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때 뽑을 걸 그랬나 봐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만성 구내염이나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좀 보면 보호자분들이 좀 길게 사용을 하시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치료 반응이 더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를 때입니다.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치과 치료를 하시고 이빨을 뽑으세요. 이론적으로는 요즘 10살 젊은 고양이라는 거 아는데 네. 그래도 보호자들은 불안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그런 발치하는 케이스를 보면 보호자가 발치하고 2주 있다가 울면서 전화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가 몇 년 동안 웅크리고 잤었는데 몰랐는데 이빨 뽑고 나서 처음으로 발라당 누워서 잔대요. 진작 할 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건강검진 겸 마취전 검사 겸 병원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2살, 3살이라고 할지라도 애 상태가 안 좋아서 마취를 못하면 이렇게 못하는 거고요. 10살, 18살이라고 할지라도 마취가 가능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어디가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신장이 좀 안 좋은데 마취가 가능할까요? 너무 심각하면 못해요. 하지만 짧게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검사하고 짧게 스케일링하고 치과 엑스레이 찍고 일단 거기까지 종료하는 거예요. 일단 짧게 끝내는 이유는 아이들은 치과 엑스레이를 찍기 전까지는 뭘 어떻게 얼마나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요거 이빨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위험도가 낮게 어떻게 마취를 쪼개서 할 것인가 한 번에 할 것인가를 그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치료 플랜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호자분도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검사하고 마취가 된다면 짧게 스케일링 치과 엑스레이를 찍고 그때부터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 15살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나이가 그냥 많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15살이어도요 너무 건강한 친구들 많고요. 약간의 지병이 있더라도 마취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과 달라요. 아이들이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쪽으로 의학도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평가 먼저 해보세요. 당뇨 있는 아이도 제가 발치해봤고요. 15살짜리를. 그리고 17살짜리가 갑기양에 빈혈인데 수혈하면서도 해봤고요.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도 전발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애들은 다 별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애들도 충분히 상황에 따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빨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해봤는데 이 친구는 마취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고민을 합니다. 보조제 개념으로서의 그런 소염제나 진통 완화제도 있고요. 적극적인 치료제 개념으로서의 진통제나 소염제를 써보기도 하고요. 레이저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줄기세포를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고민합니다. 발치가 안 되고 마취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통증 개선을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데 처음부터 적극적인 약을 쓰기보다는 보조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CBD 오일도 있고 천연 소염, 진통, 강황이 들어있는 그런 보조제도 있고, 하지만 전 뚜렷한 의미가 있는 보조제만 선호합니다. 일단 소프트하게 먼저 접근을 해보고 괜찮으면 유지, 안 되면 단계적으로 점점 적극적인 치료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보조제나 약을 쓰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 목적은 유지하되 최대한 아이에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아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마취를 못하거나 발치를 못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은 수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끙끙대지 마시고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니까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수의사와 상담과 검사를 하시고 마취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중환자들이나 이제 응급 환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마취하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그 마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애들 발치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는 저희가 돌발 상황이나 그런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치가 몇 가지가 좀 높다고 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면 저희가 하자고 하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겁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고양이 발치,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이들 되게 행복해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일단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취가 가능할까? 나이 먹어서 안 되면 어떠지? 이런 건 수의사와 같이 고민하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행복해야 집사도 행복하니까요. 저도 멀쩡한 애 하고 싶죠. 근데 왜 그런 애들 우리 병원에 잘 안 오는 거야? 왜 심각한 애들만 오는 거야? 치료는 다 딴 병원 가나 봐.